오늘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노화를 막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어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아요. 그 방법을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머리칼이 푸석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하고 기운이 예전만큼 나지 않는 데다가 종종 어지럽기까지 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는 바로 세포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노년이라도 세포가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올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실제 책으로 검증된 이시하라 유미의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에 나오는 내용을 활용해서 만든 내용이니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노화를 막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도 많습니다. 특히 치매 분비량이 적은 노인분들께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노년기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들어 뭘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합니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고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어들곤 합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부석부석하고 굵어집니다. 이와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세포의 건조에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 몸의 노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합니다. 나무 역시 시들어 수분이 부족해지면 속이 비듯이 우리 몸의 뼈도 속이 비어가게 되어 골다공증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조 오징어처럼 메말라갈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들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보세요. 첫째, 갈증이 심하다. 갈증이 심한 분들의 공통점은 녹차나 찬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점과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굵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합니다. 몸 밖으로 나가서 순환해야 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수분이 고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바로 만성 갈증입니다. 이렇게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있으면 노화가 심해집니다. 평소에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건조와 노화의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둘째, 비 오는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유독 다리나 허리 같은 하체에 통증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다리에 부종, 신경통, 두통 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합니다. 밤새 춥게 자고 난 다음 날에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나친 냉방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나 허리가 아픈 것도 비가 올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과 비슷합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비가 오면 몸이 차가워진다. 냉증.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거나 신경통이 심해진다. 통증. 냉방이 강한 곳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냉증에서 통증.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냉증과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물체에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열도 냉각수로 식히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물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립니다. 즉 비가 오면서 주변이 차가워지면 몸의 열을 뺏기게 되어 몸이 쉽게 고장나는 것이죠. 다른 예를 살펴보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뒤라도 머리나 몸에 묻은 물을 잘 닦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금세 몸이 식으면서 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또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땀에 젖은 채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예로 알 수 있듯이 몸속에 고여있는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듭니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은 몸을 더욱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차가워지며 통증이 생길 때 욕조에 들어가 충분히 몸을 덮이면 통증이 덜해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우울했던 기분까지 밝아지는 심리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고 또 배출하는지는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수분의 출입은 대개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분의 수분은 땀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물을 억지로 마시는데도 소변으로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했을 때는 몸을 좀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게 됩니다. 물론 땀을 적당히 흘리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피부도 매끈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독으로 인해서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땀으로 운동이나 목욕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땀과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 난다고 할 때의 땀이 바로 이 식은땀에 해당됩니다. 평소에 유의 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이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적은 물을 밀어내는 것보다 많은 물을 밀어내는 것이 더 힘이 들듯이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해야 하기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혈압도 수분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신장 기능도 함께 감소하면서 곧 하체 쇠약으로 이어지게 되어 엉덩이 아래가 말라 죽은 가지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체가 빈약하면 근육 부족으로 당을 사용하지 못해 혈액에 그대로 쌓여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만, 고지혈증, 탈모, 신경증, 우울증 등의 질병도 몸속에 물이 고여 순환하지 못해 세포가 뻣뻣하게 말랐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포와 노화를 막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첫째로 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고 항노화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아주 쉽게 레시피로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로 욕조 목욕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돌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욕조가 없다면 대중 목욕탕이나 요즘은 1인 개인 욕조가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구매하여 좁은 집에서도 저렴하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복장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루 걷기 운동으로 부담 없이 체온을 올리고 스쿼트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력을 키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방법을 잘 따라하신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는 집중력이 늘어나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심한 갈증도 사라졌어요. 비만과 무릎 통증에서 드디어 벗어났어요. 관상동맥 수술 후에 불쾌 증상을 극복했어요 등등 그 밖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항노화 식사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조리법이 복잡하면 따라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효과적인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건조르마가 노화를 늦추는 음료 생강홍차는 세포 건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음료입니다. 생강홍차 레시피 홍차, 티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생강 간 것 바쁠 때는 갈아서 타는 시판 제품이나 생강가루를 이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꿀로 단맛을 내어 하루에 3잔에서 6잔 정도 마신다. 오늘은 세포 건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건강 레시피의 다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